안녕하세요. 기장 경제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얘기죠. 바로 명리학, 소위 사주, 부적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그런 편인데요. 하여간 오늘은 그 얘기고 어느 명리학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전에는 위스키 커뮤니티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명리학 커뮤니티네요. 어떤 분이 저에게 제보를 주셨어요. 용한 도사님이 주는 개운템이라고 해서 샀는데 중국 쇼핑몰 타오바오에 거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될 줄 몰랐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시작된 얘기인데요. 일단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부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리학 커뮤니티 중 꽤 유명한 곳으로 꼽히는 A 명리학 카페가 있습니다. 이 A 카페는 회원들이 부적과 소위 개운 아이템, 개인의 운 아이템인지 이게 정말 개운해지는 건지 리프레시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개운템이라 불리는 곳을 주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A 카페에서 파는 이 개운템은 중국 도사가 영력을 이용해 개인의 사주에 맞게 맞춤 제작을 했다고 해서 하나당 약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호가했다고 합니다. 이 개운템은 도대체 뭐냐 하면은 개운템은 지니고 다니는 종류도 있고요. 집에 장식해 놓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의 운을 위해서 팔찌나 반지, 동전 이런 거를 중국 도사의 영역으로 기운을 넣어서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요. 혹은 집에 기운이 안 좋다 그럼 절구, 도자기, 장식품 등을 집안에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운을 넣어주는 이 도사는 점을 봐주기도 하는데요. 이 중국 도사가 점을 봐주는 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중국 도사의 사형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고 점을 봐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위 가지의식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지의식을 하면 가지의식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불운과 부정을 걷어줘 부적 효과가 강해진다고 하면서 재단에 제사를 지내는 값으로 건당 10만 원, 그리고 당신이 지금 악운이다, 정말 운이 안 좋다, 당신은 이 가지의식 한 방에는 안 된다, 5번, 약간 리니지 같기도 하죠. 5번 강화 이런 것처럼 5일 동안 5번의 강화를 하면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A 카페는 다양한 물품 판매 외에도 커뮤니티 회원들끼리 고민 상담도 이루어지는 등 활발한 카페로 유명했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어디 점이 용한가요? 신점 믿을만한가요? 어디가 괜찮나요? 사주 어떤가요? 이런 명리학 관련 얘기, 토론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잠시 갈등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다고 해요. 그 수면 위로 올라온 건 2019년이었다고 하는데 이 한 카페 회원이었던 B씨가 있는데요. 이 B씨가 2019년 어떤 카페 회원이 부적 구매 시에 현금 영수증 발행이 안 되냐고 물었고 카페에서 강퇴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사건은 분란이 커지지 않고 곧 조용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카페의 매니저는 나는 중국 회사에서 근무하며 본업 외에 이 취미로 힘든 사람들을 돕고자 부적 및 개운템을 판매하고 있다. 카페 스태프들도 무료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라고 B씨는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업이고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이다 개운템을 구매하는데 카드 결제가 된 적은 없고 오로지 현금으로만 물품이 거래돼도 사람들이 이해를 한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알려주는 방법도 약간 까다로워요. 보통 그냥 물품 사진, 부적 밑에 20만원, 가지의식 10만원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금액도 물품 사진만 놓고 설명에 명시하지는 않고요. 판매 스텝에게 문의하라고만 돼 있어서 혼란이 있었다, 약간 귀찮은 작업이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본격적인 문제는 2021년 2월 중순에 발생했는데요. 그러니까 설날을 전후로 해서 아주 이 카페가 뒤흔들렸다고 합니다. 이 설날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A 카페에서 활동했던 회원이 이 A 카페 회원 중에서 일부가 가입되어 있는 비공개 카페를 가입하게 됐는데 이 비공개 카페에서도 이런 물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판매되는 가격과 이 A 카페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달랐다고 합니다. 부적이나 개운템 가격이 달랐다는 거죠. 비공개 카페는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고 A 카페에서는 더 높은 가격을 내고 부적을 사왔다, 개운템을 사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걸 알게 된 회원은 이 사실을 알리게 됐습니다. 회원들은 그동안 봉사 차원에서 판매해왔다는 매니저의 말에 더는 신뢰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의심이 시작되니까 이 매니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판매를 담당하는 스텝이 가격을 더 붙여서 판매했던 걸 몰랐다. 그러니까 내가 가격을 더 붙인 게 아니라 이 판매하는 스텝이 가격을 더 붙였다. 왜냐면 이건 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판매 스텝에게 문의하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텝이 그 가격을 약간의 웃돈을 붙여서 판매를 하고 돈을 받은 거죠. 어차피 현금으로 받은 거니까 그중 일부만 또 갖다 주면
하면 되니까요. 나머지는 내 몫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됐다는 게 그 매니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텝이 일종의 횡령을 했다고 매니저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는 비공개 카페와 A카페, 공개된 A카페의 판매액의 차액만, 뭐 예를 들면 차액이 2만원이면 2만원만 환불하겠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A카페 매니저는 물류 및 접수를 대행하던 사람이 자기 멋대로 중간에 돈을 붙인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죠. 하지만 회원들은 굳이 가격을 적어놓지 않고 번거롭게 판매 스텝에게 가격을 문의하고 그 다음에 결제하기 위해서 횡령이 가능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가격을 명시하면 되지, 굳이 뭐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만들어 놓으니까 판매 스텝도 횡령을 할 여지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도 조금의 책임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실제로 판매 스텝과 매니저의 관계도 의심스럽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매니저가 나는 떳떳하다 라고 하면서 그 판매 스텝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이 단순히 스텝과 매니저 사이가 아니라 아주 친한 오빠 동생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좀 더 이상하다, 이 둘 사이가 도대체 뭐냐 해서 이 회원들은 둘 사이의 돈 거래 내역도 확인해 봐야 한다. 실제로 판매 스텝이 횡령을 했는지, 아니면 뭐 매니저도 어느 정도 묵인을 한 건지, 뭐 이런 등등의 사항들을 확인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더군다나 이 의혹에 불을 지핀 건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매니저가 판매 스텝에게 고소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때문이라고 회원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게 되고 회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철저하게 신뢰해왔던 매니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매니저는 딱히 그 이후에도 진상 규명 같은 건 없었고요. 이에 회원들이 직접 부적이나 개운템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백만 원을 받고 판매했던 개운템과 똑같이 생긴 물건이 타오바오나 알리 등 중국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만약 이게 같은 물건이라면 원가에 100배에서 300배가 넘는 마진을 붙여서 판매한 셈인데요. 이 A카페 매니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개운템은 기성품을 산 게 맞다. 근데 개광이란 종교의식이 있대요. 이 개광이라는 게 뭐냐면 기성품에 영력을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중국 절이나 도관에 가면 다 가능한 일반적인 것이고, 유명 사찰에 가서 개인 개광을 신청하면 뭐 2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가지 기도를 해서 힘을 더 불어넣은 것이다. 그게 바로 이 맞춤 제작한 이 개운템이다. 제품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영력을 넣는다는 종교 활동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뭐 이 개운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뭐 개운템 뿐만이 아니죠. 지금의 의혹은 이 부적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는데요. 뭐 이 부적을 샀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그 부적은 어디로 갔느냐? 이 부적을 구매했다는 C씨는 태우기 전에 부적을 보고 그걸 구매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진에 태우기 전에 부적만 결제창이 있어요. 그럼 그걸 결제하면 내가 그 부적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걸 당신을 생각하면서 태웁니다 라고 하고 끝이에요. 태우기 전에 부적을 보고 구매하면 중국에서 나를 생각한다면서 태워줬다고 하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태우는 부적은 태웠다고만 하고 딱히 인증을 하지 않고, 뭐 인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 태우는 장면을 만약에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 결과를 100명이든 1000명이든 다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뭐 부적을 구매했다는 이 C씨는 실제로 부적을 태우기는 한 건지 의문이다. 이 점이 꼭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 끝에 현재 피해자들은 정말 중국 도사가 존재하는지 자체가 이제 의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도사가 뭐 개운템에 영역을 불어넣는지, 뭐 중국 도사가 나를 생각하면서 부적을 태워줬는지, 뭐 그런 게 일단 중국 도사가 이제 존재할까? 라는 궁금증이 드는 거죠. 피해자 D씨의 말은 이렇습니다. 매니저에게 중국 도사와의 돈 거래 내역이라도 공개하라고 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매니저는 나중에서야 부적과 개운템을 제작했다는 중국 도사는 만난 적도 없다고 하고 있다. 실제 중국 도사가 있는지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뭐 변호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해요. 중국 도사 존재의 유무로 사기죄가 결정나지 않을까 싶다는 게 변호사들의 중론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매니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를 호소하는 회원들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며 경고를 하고 있는 적반하장 상황이라고 회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해자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앞서 말했던 D씨도 소송에 참여한 상황인데요. 이 D씨는 매니저가 현금 영수증도 발급해주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한 상태고, 중국 도사에게 진짜 돈이 가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 외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으로도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가정주부 및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이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이 사실이 알려질까,
개운템 같은 걸 산 게 알려질까, 부적을 산 게 알려질까, 뭐 이런 걱정 때문에, 혹은 내가 혹시 이런 걸 고소해서 잘못하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까, 뭐 이런 걱정에 딱히 나서고 있지는 못하고 합니다. 홍진현 법무법인 청림 변호사는 중국 도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중국 도사가 실존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면서 사실은 중국 도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국 도사라는 사람이 영적인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중에서 값싸게 구입한 물건을 몇백 배 되는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해서 폭리를 취한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A카페 매니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도사는 존재한다. 개운템들이나 부적 등을 공급하는 도사의 사형이 중국의 역술과 수리학회 부회장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난리치는 사람보다 믿고 계속 사고 싶다고 연락하는 분이 많아서 카페는 계속 유지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팩트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와는 완전히 다르다. 비공개 카페에서 사생활 유출 및 뒷담화로 강퇴된 분들이 의혹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공개 카페에서 뒷담화해서 강퇴를 했더니 그런 식으로 이상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 라는 게 이 A카페 매니저의 해명인데요. 현재 A카페는 비공개 카페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양측의 공방전이 어떻게 끝날지도 제가 나중에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A카페 매니저에게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언제까지 답장이 가능하냐, 오늘이 마감날이라서 제가 좀 빠르게 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고, 그 이후에도 메일을 몇 번 더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마감에 쫓겨서 제대로 취재도 하지 않고 기사를 쓴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메일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고, 제가 듣고 싶었던 해명은 다 들은 것 같아서 그 해명을 다 담아서 지금 얘기도 드리고 기사도 썼기 때문에, 현재는 그리고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기사도 쓰고 영상도 제작을 하는데요. 만약에 더 뭔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저한테 메일 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